첫 번째, 양중 및 해체공사에서 해체기구의 종류 및 취급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체를 했을 때 작업계획서의 포함 사항을 보도록 하면, 자, 해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체할지를 생각하면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체의 방법 및 해체의 순서 도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설 설비와 방호 설비, 환기 설비 같은 것들의 사용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작업 순서대로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연락할지에 대한 연락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체했을 경우 이 산업 폐기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체물들을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할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번에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버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른 해체물의 처분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와 해체하기 위한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체용 기구의 종류로는 대형 브레이커, 핸드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있겠고, 압쇄기, 철 해머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의 종류 및 안전 수칙 중 양중기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크레인. 크레인은 호이스트를 포함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천장 크레인이 있습니다. 고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고정식. 자, 고정식으로 해서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동식 크레인이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크레인에 이동식을 붙인, 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대로 이동해서 바로 크레인 작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바퀴를 그대로 놓고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 굴러갈 위험도 있고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에는 반드시 훅 캐지 장치 같은 것들을 체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은 리프트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량 정비용 리프트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정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곤돌라와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그 다음 백화점 같은 데서도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를 타게 되겠죠. 그 승강기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돌라는 이렇게 63빌딩 유리 닦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곤돌라가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고정식 크레인이 있고, 자,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건설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엄청 높은 크레인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타워 크레인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경우에 이 타워 크레인이 휘어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동식 크레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동을 한 후 어느 위치에 정착을 해서 수평적으로 맞춘 다음에 작업을 실시해 줘야 되겠죠. 다음은 리프트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를 많이 봤을 테고, 건설용 리프트와 산업용 리프트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곤돌라와 승강기가 있다 정도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중기의 일반 안전수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전격 하중 등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전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중기의 방호장치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레인이나 리프트, 곤돌라에 많이 사용되는 건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과 방지장치는 무엇이냐면, 와이어로프가 일정한 개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켜주는 역할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말아 올라가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과 방지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는 과부하를 방지하는, 즉 전격 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며 경보음이 발생되는 것이 과부하 방지 장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동장치는 멈춰주는 장치가 되겠고, 비상정지장치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속이 발생해서 빠르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인양하는 중량물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정지할 수 있게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건과 방지 장치가 있다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훅 해지 장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서 이 훅 해지 장치가 없는 경우가 출제되기도 하고, 이 훅 해지 장치 외쪽으로 이렇게 와이어로프가 연결된 경우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훅 해지 장치를 보다 중점적으로 봐서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를 보게 되면, 먼저 풍속이 너무 빠른 경우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해당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기시험에 출제될 수 있겠죠. 빈칸 넣기로. 다음에 있는 부분,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조치 부분, 이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면,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순간 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승강기, 우리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실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건설 쪽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양중기를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란 무엇이냐면 양중을 하는 기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재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이 와이어 로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와이어 로프 등의 달기구 안전계수를 보도록 하면,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몇이 된다? 안전계수가 10 이상. 그 다음에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낮은 5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같은 경우에는 안전계수가 3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눈으로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 및 PC공사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구집, 동바리 등의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쳐주도록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감시자를 배치했을 때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고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작업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줘야 되겠고,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에 맞게끔 작업을 지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가볍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면 쭉 넘어가 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콘크리트 치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치갑을 보도록 하면 콘크리트 타설 시 기둥 벽체에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의 수평 방향의 압력을 뜻하게 되며,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먼저 쭉 다 봐줘야 되는데, 특정 부분 용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클수록 크다고 했는데, 이때 콘크리트 슬럼프는 무엇이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쭉 읽어주고 수밀성, 강성이 클수록 크다고 했는데 이때 수밀성은 재료가 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이 된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가볍게 정독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양중기의 종류 정말 중요했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었고 그리고 양중기에 따른 방호 장치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건과 방지 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제동 장치,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죠.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정말 중요했죠. 왜냐하면 필기와 실기에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